사건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슈가 있었는데 네. 해결을 어떤 식으로 했다? 사실 그 가장 큰 대형 그러니까 사고는 그 녹음 누락이었죠. 클라이언트들이 녹음실에 좀 찾아오시기도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좀 협업이 이루어지는지 클라이언트 분들과.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은 이제 저희한테 이제 그 주로 오시는 분들이 대행사 분들이나 이제 영상을 이제 만드시고 성우 녹음을 이제 직접 오시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네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우님한테 원하는 톤과 이런 게 명확한 분들, 그러니까 이 영상과 이 우리의 기획이 이렇게 명확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좀 많이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네. 계시고. 그리고 녹음실의 현장에 있는 분들이 네네. 혹은 성우님의 어떤 그거에 좀 더 의지를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편인데, 와서 그냥 좀 지켜만 보시는 분들도 네네네. 계시고. 그러니까 현장 자체를 이제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로 네네. 이제 계시다 보니까 그때 상황마다 스토리팅을 하는 입장에서 네.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약간 뭐 기억에 남는 상황이나 약간 시츄에이션 같은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되게 급하게 이제 녹음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한 2, 3일 뒤에 런칭을 하는데, 네. 이 런칭하는 게임의 홍보 영상이었거든요. 아마 유튜브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 광고주분도 오셔서 그걸 참석을 하셔갖고 그때 네. 상황을 이제 컨펌을 해주실 수 있는 상황이면은 네. 되게 깔끔하게 끝났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광고주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보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참석을 안 하시니까 그 경우의 수를 정말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녹음을 받고 이제 세팅을 하는 과정도 제가 체크를 하게 되죠. 얘는 살려둘 거, 얘는 살려두지 말 거, 얘는 뭐 이제 안 쓸 거 같은 거, 이제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고 네네. 나중에 딱 봤을 때 작업창을 열어보면은 정말 엄청 많은 게 네, 녹음창에 정말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쌓여 있어서 네. 뭘 보내드려야 되고 뭘 보내드리지 말아야 되는지를 사실 그 현장에서 바로바로 체크를 하지 않으면은 네. 나중에 정리하려고 했을 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니까 그때는 조금 큰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쵸. 그런 상황에서 셀렉을 빨리 해놓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사실은 이제 긴장을 좀 놓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학원에서 그런 것도 배우잖아요. 뭐 프로젝트를 정리하는 법이나 네이밍하는 법이나 네네네. 트랙을 맞아요. 네. 그런 거를 실제로도 잘 거기 회사마다 네. 그게 다 지키는 규격 같은 게 있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플로우는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저희도 템플릿이 있고 그 템플릿에 이미 그런 것들이 세팅이 좀 돼 있고, 그래서 그게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막 특별하게 많이 이제 손을 대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새롭게 추가가 되거나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규격을 지키려고 저희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저희가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벗어나는 형태의 작업들도 하다 보면 또 생기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순간순간 어떻게 이제 네이밍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좀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속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공부를 할 때부터 사실은 아무래도 그 이런 네이밍이나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한 기본적인 교육이 되어 있다 보니까 회사에 왔을 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식이나 방침이 있으면은 그거를 되게 부담감 없이 좀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성우분들을 많이 아무래도 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평소에도 이 성우분들은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걸 찾아보기도 하고 약간 연락도 하고 그러시는 편인가요? 제가 직접적으로 성우님이랑 그 성우분들하고 연락을 하는 일은 거의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저는 담당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현장 자체에서 이제 접촉을 하는 일들은 많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오시는 성우님이 누구누구신데 경험해보지 못한 성우입니다. 그러면 저는 찾아봐요. 이분이 어떤 작품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이런 톤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샘플들을 좀 들어보고, 아무래도 이제 클라이언트가 오시는 이제 녹음이면 특히나 더 이 성우님이 어떤 이런 톤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제가 성우님한테 요청을 하기 또 쉽게 좀 표현도 해야 되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음악 같은 경우도 트렌드가 존재하는 편인가요? 광고 음악의 트렌드요.
그냥 그 라이브러리도 선별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그 관점으로 만약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네. 음악의 트렌드라고 하는 거는 그 광고의 트렌드가 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이 광고 쪽에서 있었던 사람이라면 네. 그걸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요새는 광고의 이 톤앤 매너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네. 활용하게 되는 음악의 형태들이 진짜 레트로부터 시작해서 요새 나오는 그런 음악들까지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트렌드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얼마만큼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광고를 네. 만들려고 하느냐에 네. 따라서 사용되는 음악이 너무 다양해지다 보니까 영상에 따라서. 네, 그래서 이제는 트렌드보다는 다양하게 이 음악을 활용하는 시대가 된 게 아닐까? 옛날보다 훨씬 더 제가 봤을 때는 네. 광고에 사용되는 음악의 양이 그 장르적인 부분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업무를 하시면서 네. 어려운 일들이 좀 생겼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접근하시는 편이신가요? 그것도 이제 그게 어떠한 이슈였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네. 지금 막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갖고 너무 많아서. 네,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극복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제가 그 상황을 빨리 수습을 하고 네. 다음 스텝으로 가는 게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극복인 것 같아요. 네,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를 빨리 생각을 해보고 네. 그게 빨리 수습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 이러한 이슈가 생기지 않게 대응을 할 것인가, 네. 준비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니까 누구나 사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렇죠. 이쪽 업계에서의 좀 일들인 것 같고 네. 특별히 극복이라고 할 만한 거는 뭐 대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슈가 있었는데 네. 해결을 어떤 식으로 했다? 사실 그 가장 큰 대형 그러니까 사고는 그 녹음 누락이었죠. 아예 안 들어갔어요. 녹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녹음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의 멘트를 이제 못 받은 거예요. 사실 제가 녹음을 받은 상황이었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나중에 수정 녹음을 받거나 혹은 성우님을 다시 모셔서 해야 되는데 이분이 또 단가가 높은 성우님이다 보니까 아이고. 네, 이걸로 인한 이슈가 좀 있었죠. 네. 네.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아까 그 누락이라는 말에 되게 네, 이게 있다는 얘기가 그 사건을 이제 겪고 나니까 네. 누락은 정말 끔찍한 일이었고 네. 그러니까 제가 한 작업물에서 사실 실수가 나가는 거는 그래도 커버가 돼요. 예를 들어서 출력을 했고 네. 그게 나갔는데 뭔가 거기 받은 자리 분들이 이제 이슈가 있다. 네. 그러니까 고치는 사실 뭐 이거는 사실 항상 있는 일이다 보니까 네네. 그거는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보내드린 음원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것도 사실은 좀 큰 이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빨리 다시 수습을 해서 보내드리면 되는 상황이지만 네. 누락은 없는 걸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와, 그 순간은 정말 그러니까 되게 큰 이슈라고 하는 건 사실 누락 말고는 누락이 가장 큰 맞아요. 이슈였다. 네. 누락이 저희한테는 누락이 그렇죠. 정말 그럼 처음에 좀 말씀하셨다시피 네. 음악을 하다가 사운드 디자인으로 넘어온 친구들이 좀 많을 거잖아요. 근데 사실 막상 해보면 네. 생각한 거와 좀 다르잖아요. 그런 면이 있죠. 네. 음악을 하다가 사운드 디자인으로 넘어오려는 이제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 약간 좀 어떤 게 좀 많이 다를까요? 음악을 할 때도 분명히 일이긴 한데 네. 뭔가 굉장히 그 줄타기를 하는 느낌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네. 음악을 한다는 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간 플레이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네. 소위 노는 듯한 느낌과 일을 하는 느낌이 이제 공존한다 보니까 가질 수밖에 없는 좀 다른 직업군과의 좀 특수한 느낌이 있는데 네. 확실히 사운드 일은 노는 느낌이랑은 확실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업무적인 느낌을 많이 정말 말 가지고 그대로 있죠. 일이고 조금 더 드라이하게 얘기를 하자면 말 그대로 진짜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네, 상황인 그렇죠. 거고 근데 사실 음악도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맥락인 것 같거든요. 네. 음악을 만드시는 분들도 자기 음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상품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팔아야 되는 형태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근데 그걸 어린 시절에는 경험을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좀 경험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저 같은 케이스인 건데 네. 그거를 이제 조금 더 빨리 깨달았다면 제가 대응하는 게 좀 달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으면서도 네. 그래도 지금이라도 느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음악 하시던 분들이 만약에 사운드 쪽으로 넘어오신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먼저 스스로 학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게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음악을 만들든 사운드를 하든 네. 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네. 예, 어떤 정확한 그 목적을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 상품을 내가 팔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자 없이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의무감을 네. 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다면 심리적인 피지컬도 그렇고 체력적인 피지컬도 그렇고 네. 같이 네,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체력적인 피지컬이라고 하니까 생각난 건데 네, 체력적인 것 되게 많이 앉아 있죠. 굉장히.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평소에 운동은 좀 꾸준히 하시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제 고민이 가장 큰 게 그건데 제가 원래 이제 운동을 그래도 좀 꾸준히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원래 어떤 운동을 좀 하셨나요? 거의 러닝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요새도 주말에는 그래도 항상 뛰러 나가는데 지금 일을 하기 전에는 뭐 매일까지는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 4일씩은 매일 10km, 15km 이렇게 막 러닝을 하다가 운동. 이제는 주말에만 이제 10km, 하루에 10km 이렇게 뛰려고 하니까 어. 그 체력이 좀 예전보다는 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네, 그러네요.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시간을 짬을 내기가 살짝 좀 어려운 편이신가요? 그래서 평일에는 사실 운동할 엄두를 못 내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아예 회사에다가 그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기구 같은 거를 놓고 네. 네, 스트레스 받으면 해요. 네. 푸시업 같은 거 이제 네. 오늘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은 이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푸시업 한 30개 하고 아.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풀렸어요. 약간 그런 타입이어 갖고 네. 그리고 주말에는 그렇게 운동하면서 네, 체력을 계속 꾸준히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주말에 뛰다가 혹시 불려 나가신 적이? 그런 적은 진짜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그건 다행이네요. 그래도 저는 그러니까 주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미리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어. 괜찮겠냐라고 물어봐 주시기 때문에 네. 그런 일 있다고 해서 제가 그걸 또 마다하지 않아요.